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위한 환자평가표 완전정보.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배설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알천 요양병원 컨설팅 연구소의 이현숙입니다. 종합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환자 진료비 약제비 심사를 했고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5년 동안 전담조사위원으로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110여 개의 병원의 인증평가 관리를 했었고요. 정성요양병원 외에 다수의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을 하면서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환자평가표 배설 기능에는 대변 조절 상태, 소변 조절 상태, 또 환자에게 실시하는 배변 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배뇨 일지 작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배설 기능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실금 현상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실금의 정도는 24시간을 기준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대소변 조절이 가능하나 밤에는 예방적 차원으로 기저귀를 채웠는데 그 기저귀에 실금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 조절 상태입니다. 환자의 배변 주기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혀 실금하지 않고 조절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0. 가끔 실금함은 평균적인 배변 횟수를 고려하여 실금하는 경우보다 조절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가끔 실금합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번 배변을 하는데 실금하는 경우가 2번 있다. 그러면 조절하는 경우가 3번이 되니까 요거는 조절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가끔 실금함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실금하면 평균적인 배변 횟수를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보다 실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조절 못하면 배변을 보는 주기에 관계없이 배변할 때마다 실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변 조절 상태입니다. 환자의 소변 주기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혀 실금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다면 0이고요. 1은 가끔 실금함입니다. 실금하는 경우보다 조절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같은 경우, 자주 실금함은 조절하는 경우보다 실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기저귀를 차고 있는 환자가 요의를 느껴 소변기를 대고 소변을 본다면 이거는 실금이 아닙니다. 배변 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 계획은 스케줄된 거죠. 방광이 차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다른 사람, 보조 인력 등이 환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소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에 가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인지 기능이 좀 있는 환자이겠죠. 그 다음에 방광 훈련 프로그램. 블래더 트레이닝인데요.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방광근 및 요도 관력근 재훈련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배설하는 것을 지연시키도록 하거나 긴박하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도니어 수행 CIC인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방광 내에 고여있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카테타리제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 콘돔. 남성 환자에게 유치도뇨관 삽입 없이 배뇨를 하기 위해서 기스모 같은 것을 하는 경우거나 주머니형 배변 도구를 착용하는 예입니다. 인공루는 요루, 장루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 삽입입니다. 이번에 이 유치도뇨관 삽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적정성 평가에서 14일 이상인 경우 반드시 유치도뇨관 삽입 재고 일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 다음 날부터 이번 달 환자표 작성일 사이에 유치도뇨관 삽입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월에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는 전월에 가장 빠른 요양 개시일부터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G1에서 G10까지
그 외에 유치도뇨관 삽입 제거일자를 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삽입 기간을 그 기간을 제외한 날짜는 유치도뇨관 삽입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G11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변 훈련의 필요성과 배뇨 조절 프로그램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는 의사의 처방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 중재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뇨일지 작성입니다. 배뇨일지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작성한 경우에 이해로 되고 인정이 됩니다. 유치도뇨관 삽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정성 평가 때문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는 유치도뇨관 삽입일자와 제거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적정성 평가에서 월별 14일을 초과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을 측정해서 점수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치도뇨관 삽입 세부 인정 기준에서 첫 번째,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 다음 날부터 당월 환자평가표 작성일 사이에 1일이라도 하루라도 유치도뇨관 삽입을 했다면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월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에는 전월에 가장 빠른 요양 개시일부터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G1부터 G10까지 삽입 제거해서 다 찾다면 G1에서 10을 제외한 유치도뇨관 삽입 기간은 모두 합산해서 G11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타병원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 상태로 전원 시 실제 삽입 날짜를 작성하여야 하나 어디 기록에도 언제 삽입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 시에는 이번 날짜로 삽입 일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 삽입 기간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환자평가표 작성 당시 삽입 상태일 경우 제거일자 기록은 공란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서 7월 9일 유치도뇨관을 삽입했고 7월 15일, 8월 2일 유치도뇨관 교환 후 계속 유지를 했다면 전월 평가는 7월 7일 날 했고 이번 달 평가는 8월 7일이라면 삽입일자는 7월 9일 유치도뇨관 삽입했죠. 제거일자는 7월 15일 교환하느라고 다시 제거를 했죠. 그래서 제거일자와 삽입일자를 쓰고 그다음에 8월 2일 제거를 했고 또 삽입을 했습니다. 8월 2일이고 이런 경우에 8월 7일이 작성일이라면 2일 날까지는 삽입을 했고 아직 삽입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번 달 환자평가표 작성일에는 제거일자를 공란으로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지난 평가표 작성일 이후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 삽입일자는 공란으로 두고 제거일자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유치도뇨관을 교환할 때 모든 유치도뇨관 삽입과 제거일자를 기록하고 하루에 2번을 삽입했더라도 하루만 삽입한 걸로 기록합니다. 여덟 번째, 이 유치도뇨관은 특정 기간을 포함해서 모든 유치도뇨관의 삽입과 제거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양병원 정액수가로 할 때는 특정 기간을 포함하지 않지만 유치도뇨관은 특정 기간을 포함해서 유치도뇨관 삽입과 제거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도뇨관을 2024년 7월 4일 날 제거하고 7월 10일에서 20일 해서 7월 10일 재삽입 특정 기간으로 되면서 재삽입 후에 8월 3일 날 제거했다면 환자표 작성일이 근데 언제냐면 8월 2일이다. 그러면 해당 월 평가 기준은 8월 2일까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삽입일자는 2024년 7월 10입하고 제거일자는 8월 2일 환자평가표 작성일 이후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제거일자를 공란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